네, 오밤중의 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1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정님 들어오셨네요. LJC 청솔님, L인가요? I인가요? 예, 청솔님 들어오셨고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이게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가장 메인 주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친윤 친검 변호사가 이상민 탄핵 사건 국회 측 대리인 맡았다. 네. 심지어 이 사람은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소린가? 저도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요, 김종민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김종민 변호사 알아요. 식사도 한 두어 번 같이 한 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래저래 같이 만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순천지청장 출신의 검찰 전관이죠. 뭐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 굳이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 대신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판단을 맡겨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적어도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을 맡을 수 있는가? 이걸 맡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 얘기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제가 말을 하려니까 좀 답답해가지고, 예. 참, 그러네요.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됐고요.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준비 기일에는 이상민 장관 측 변호사와 국회 측 변호사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측 변호사는 3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안대희, 김능환 뭐 이런 분, 한 분 더 계시던데 이렇게 3분 정도고요.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김종민, 최창호, 장주영, 노희범 변호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여기서 김종민, 최창호 변호사는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이고요. 장주영, 노희범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이상민 장관, 국민의힘 정권의 장관 아닌가요? 윤석열의 장관 아닌가요?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탄핵 사건 변호인, 국회 대리인을 선임을 한다고요? 그것도 2명씩이나? 말이 되는 게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대리인 선임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 김도읍이 땡깡을 부리고 들어눕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2명까지 합시다. 니네가 2명 추천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시작 자체가 김도읍의 깽판으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회방을 놓기 위해서 선임된 게 명백한 사람을 앉혔어야 되느냐. 마치 과거사위 위원장에 뭐 4.3은 뭐 혹은 5.18은 북한군의 그 폭동이다.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을 앉히질 않나.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한마디로 회방을 놓는 겁니다. 과거사위 그 위원장에 이상한 사람을 앉혀가지고 회방을 놓고 세월호 특조위에 이상한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세월호 조사, 진상조사 자체를 회방 놓았던 그 국민의힘이 또 회방 놓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해방질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변호사라면, 그래, 정치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변호사라면 여기에 같이 부하내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국회 측 변호인단 확정 여야 2명씩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자, 저는 아무렇게 생각해도요, 이게 과연 뭔 소린가? 이게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해 하느냐?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김종민 변호사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게 될까 봐 좀 사실 조심스러운데 아는 사람이 되나니까. 자, 그렇지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민 변호사는요, 검사 출신 전관입니다.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예요. 법무법인 동인회에도 있었고요. 지금은 동인회에서 나와서 따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친검찰 변호사예요. 아니, 본인이 이제 뭐 검사 출신이니까 친검인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검찰개혁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찰 편만 들었습니다.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각종 언론의 연재를 통해 가지고 검찰의 입장을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설파해 왔어요. 몇 년 전부터 언론에 검찰 측, 그러니까 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아주 드러내놓고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해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과연 민주당에서 추진한 탄핵 사건, 그 사건을 대리할 그런 게 적절한가? 또 자격이야 둘째 치더라도 과연 그게 적절한 건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볼게요. 김종민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 같다. 자, 오늘 검찰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의 임명 여부를 넘어 정권의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어 문재인 정권의 진퇴와 직결되는 변곡점이 될 거다. 대놓고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켜야 한다, 내쫓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수수색은 피의자로 입건되어야 하는 것이고 조국이나 조국 가족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 혐의가 확신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이 칼을 뽑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그때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까지 하느냐? 개인적으로 조국의 사모펀드가 가장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수사에서도 판도라의 상자가 될 거다. 아니, 조국의 사모펀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죠? 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드는 사람입니다. 또 볼까요?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적인 판단만 있어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는 절차적, 실체적 모두 사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징계의 부당성을 누누이 지적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징계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쯤에서 멈췄어야 했다. 누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거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나요? 자, 그리고 뭐 어쨌거나 법원 판단에서 징계가 충분하고 심지어 징계가 너무 가볍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던가요? 그 1심이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윤석열이 1심이 나왔지만 뻔뻔스럽게 계속 대통령 후보를 계속했고 결국에 당선까지 됐어요. 지금은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항소심에 자꾸 개입하려고 그래요. 계속 손을 대려고 그래.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이 그 사건에 손을 대는 순간 이건 탄핵이에요. 근데 벌써 손을 댔어.
이건 명백하게 탄핵을 하고도 남는 사건이에요. 이거. 아니 지가 원고로 나선 사건, 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가 원고인데, 지가 대통령이 됐으면, 지가 원고이자, 지가 또 피고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원고도 윤석열, 피고도 윤석열. 그런 사건은 그게 재판이 제대로 될 턱이 있나? 그래서 나오는 게 뭐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겁니다. 특별 대리인 누구? 국가의 이익,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누가? 특별 대리인이 선임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진짜 멈춰야 되는 거는 윤석열이었지. 그죠? 근데 왜? 자, 여기서 보다시피 뭐 잘잘못 떠나서 뭐 주장에 옳고 그러면 뭐 그걸 다 놔두고요. 예. 일단 여기서 보다시피 이 두 건의 이 SNS 보다시피 이 김종민 변호사는 철저하게 검찰 편이고 철저하게 윤석열 편이라는 거 명백하죠? 자, 또 보겠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56%에 이른다는 한겨레와 갤럽 여론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는 4.15 총선에서 판검날 것이다. 조작이다. 뻥이다. 조작이다. 뻥이래. 자,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그렇다 쳐. 예.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문재인에 대해서 또는 민주당에 대해서 엄청난 적의를 드러내고 있죠. 그닥 근거도 없는데 조작이다, 지지율이 높다는 게 조작이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국회 측 대리를 맡아서는 민주당이 제기를 한 소송인데 거기에 국회 측을 대리를 해서 나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심지어 이런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지난 3년간 국가에 미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60년 이상 피물 눈물 나게 쌓아왔던 경제발전의 성과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민생 경제를 파탄에 이렇게 만들었다. 윤석열이나 이거 윤석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에?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얼마나 고도 성장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을 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가 나왔다는 성장률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성장률을 계속 잘 지켰어요. 꾸준히 성장했고 방역 모범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뭘 무너뜨렸는데? 다시 한번. 그래, 와. 개인의 생각이니까 그렇죠. 근데 적어도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서 제기한 탄핵 심판, 그 심판에 대리인을 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자, 또 보겠습니다. 심지어 이 김종민 변호사는요, 얼마 전에 있었던 WBC 여기 한일전에서 참패한 이것도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랍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대한민국에 남긴 정신적 해악이 얼마나 뿌리 깊고 그 치유가 시급한 걸 절감했다. 아니 야구 진 게 왜 문재인 때문이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쥐뿔도 실력도 가직도 없는 주제에 일본의 오랜 축적의 시간과 내공을 우습게 보면서 정신 승리의 도취에 있었던 결과 일본전 참패가 아닌가? 쥐뿔도 실력도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일본의 오랜 축적 시간과 내공을 우습게 보면서 정신 승리를 했다. 이거는 내 나라 내 민족을 비하하면서 일본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를 대리한다는 게 맞습니까?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헛소리 해봐야 결과는 정직하다. 이런 저주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과연 국회를 대리할 자격이 있느냐 말입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이 옳고 그럼 내가 따지고 싶지도 않아. 같잖아서.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고 대리해서 법정에 설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적절합니까? 여기서 끝난 말도 안 해.
이 사람은 검찰개혁법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한동훈에 대해서 야 너는 자격 자체가 없어 라는 판결을 내리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요. 심지어 지난번 검찰개혁법이 여야 합의로 여야 합의안이 나왔었죠. 그때 권성동이 합의를 했었잖아. 그때 맨 처음에 합의를 했다 합의를 뒤집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 그런다?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동의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라. 그거 확인 안 하면은 이건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네, 정말 드러내놓고 검찰 편을 들고 있죠. 자, 또 있습니다. 심지어 대검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전면 거부하라. 정치권의 야합에 의한 위헌적인 국정조사곤 원천 무효다. 선례는 용납하면 안 된다. 이태원 참사와 대검은 0.0001% 관련이 없다. 억지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니, 국회가 한 건데 그거를 거부하라고 선동을 해요? 국회가 결정한 것을 거부하라고 선동하는 거 이건 내란 선동이에요. 자,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국회를 대리한다? 말이 됩니까? 또 볼까요? 경륜과 능력을 갖춘 각계 전문가들을 기득권 세력이란 누명을 씌워 시궁창에 쳐박고 건강한 사회 경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채 586 운동권과 그 추종 세력의 권력과 이권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력할 이유도 공부할 이유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권이 병들게 한 국민의 정신건강을 시급히 치료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대. 자, 이 얘기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문재인 정권 찍은 사람들은 반성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글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저는 사실 많이 걱정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다는 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민 장관이 왜 탄핵이 됐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고가 발생한 거는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은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민 장관은 대응 자체를 안 했어요. 대응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대응 자체를 안 했다고. 참사가 났는데 몇 시간이나 지난 뒤에 현장에 가질 않나. 현장을 안 가면은 적어도 그 재난통제기구에 가가지고 자기가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컨트롤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야. 부적절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 안 했다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탄핵을 하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국회를 대리한다? 이거 여러분, 이래도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사람이 국회를 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런 김종민 변호사 같은 사람을 국회 측 대리인으로 선임한 국민의힘 얘네들의 저희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얘들은 이 탄핵 심판 자체를 무효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탄핵이 안 되게끔 하려고 지금 회방을 놓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회 의결 절차를 통해서 탄핵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야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당 같으면 이거는 우리가 여당인 상태에서 여당이 뽑은 장관을 탄핵한 것이니 우리 여당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야당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으로 회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 그런데 여기에 떡하니 끼어가지고 자기들이
대리 변호사의 절반을 차지하겠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깽판 치겠다는 거잖아요. 깽판 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이 박히는 거 아닌가요? 이상민 장관 탄핵이 또다시 무산되면 얼마나 어렵게 몇 달을 소리 높여 외쳐가지고 작년부터 우리가 얼마나 목 놓아 외쳐서 겨우 통과시킨 탄핵소추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무산시킵니까? 그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대리인에 선임을 한다고요? 이거는 국회 표결, 다수결 원칙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죠. 참. 헌법에 대한 불복인 겁니다. 국민 뜻에 대한 불복이고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헌정질서문란, 국기문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문단정님,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거니까 깽판 치자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깽판 치겠다는 겁니다. 테디 열두남매맘님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요, 이 김도읍 법사위원장, 김도읍이 정말 후안무치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회방을 놓는 거를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회방을 놓기 위해서 일부러 국회 측 대리인 선임을 차일피일 미뤘던 겁니다. 소추위원 선임도 안 하고 미뤘어요. 그래서 결국에 언제? 이 보름 남겨놓고, 첫 번째 기일을 보름 남겨놓고 선임이 됩니다. 대리인을 선임을 해요. 근데 그중 절반을 국민의힘이 쓱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회방을 놓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분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시간을 질질 끌었다는 거죠. 시간 질질 끌면은 자기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애들은 항상 이래요. 시간 끄는 게 유리하면 시간을 끕니다. 여론? 눈에 안중에도 없어요. 민생? 신경 쓸 이유가 없지. 자신들의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무조건 끌고 나가. 여론은 잠시고 민생은 자기들이 걱정할 바가 아닌 거죠. 자신들의 이익 달성이 우선이고, 이익을 달성해서 뭔가를 얻으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여론 잠시 좀 두들겨 맞지 이렇게 되는, 이런 정도의 그런 자세인 겁니다. 이런 자들한테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그래서 이 국회가, 이 김도읍이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가슴에 또 못을 박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닌지, 아니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이 박히든가 말든가 자신들의 당리당략, 윤석열 정권의 쉴드를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 상관없다. 좀 욕 좀 먹지 이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기 계속 우리가 말려들어야 되는 건지. 배동훈님, 용산 계곡이 탄핵한 뒤 잘못된 장관들 모두 형사소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선에 집중합시다. 그것도
뭐 가능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참 씁쓸하네요. 이게 뭐 뭘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참. 자, 여기에 앞서서 저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게 아니라 이게 걱정된다고 했는데 이런 걱정은 사실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슬슬 사실상 보이고 많이 좀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냐? 김도읍이라는 놈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드러내놓고 대놓고 이 탄핵 절차 진행을 방해를 했습니다. 탄핵 소추가 됐으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도 선정을 하고 대리인도 선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텼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특히 박주민 의원 같은 사람, 김용민 의원 제기를 했으니까 뭐라냐. 탄핵 소추 사유가 흘러 넘친다며 그럼 뭐 굳이 준비할 필요가 있냐? 뭐 다 있는데 뭐. 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거 정말 뻔뻔스러운 놈이죠. 이런 억지를 씁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새끼가.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이 아니 다 있잖아. 다 있는데 뭔 준비를 해. 이딴 소리를 해요. 이거야말로 직무유기죠. 이제 형사처벌감입니다. 아니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자고? 변호사 선임할 거면 빨리 해야지. 그거를 차일피일 미룬다고? 이유는 간단하죠. 어떻게든 간에 방해를 할 수 있는 방해 지분을 늘리려고. 4명인데 그 중에 2명을 지들이 해먹으려고.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죠. 대놓고 억지를 부린 겁니다. 김도읍이 원래 이렇게 잘해요. 지가 뭔가 따내야 된다. 지 이익을 뭔가 챙겨야 될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대놓고 억지 부려요. 그런데 이 대놓고 억지 부리는데 언론이라는 놈들이 그걸 또 받아 써주네? 미친놈. 미친놈이지. 정치하는 놈도 미친놈, 써주는 놈도 미친놈. 결국 우리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사위원장 누가 넘겨줍니까? 누가 넘겨주자고 했어요? 박용진은 지가 하자 그랬다대. 지 아이디어였다대. 이쯤 되면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 잘못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대. 본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딸 운운하면서 개딸과 결별하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대. 진짜 못된 놈 아닙니까? 그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자, 김도읍 무슨 짓을 했냐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셀프 재판이 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건 셀프 재판이 돼요. 탄핵을 당한 탄핵 당사자는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국진당이 임명한 장관이고 탄핵소추위원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심지어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은 국민의힘 옛날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지명했던 헌법재판관이고 이거는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변호인까지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한다고요? 셀프 재판 정도가 아닌 거죠, 지금 되면. 셀프 재판이 아니라 진짜 열받네. 진짜. 이런 거는 개판이라 그러죠. 재판이 아니라 개판.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게다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사람 이종석 재판관입니다. 주심재판관이라고 하는데 뭐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주심이 그닥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심이 중요한 역할,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주심재판관이 뭔 역할을 하느냐면요. 이른바 가르마 타는 거를 합니다. 가르마 탄다는 게 뭐냐면 쟁점 정리하고 뭐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지 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증거는 증거는 뭐뭐뭐가 있으니까 뭐뭐뭐를 제출하라고 하고 요렇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법조계 용어로는 가르마 탄다라고 하는데 가르마 타는 걸 누가 한다? 이종석이 합니다. 근데 가르마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가르마 어떻게 탔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판 결과가 달라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근혜 탄핵 심판이었어요. 그때 그 가르마를 누가 탔느냐? 강일원 재판관이 탔거든요. 그러면서 일이 아주 희한해져. 그래가지고 결국에 박근혜가 탄핵 당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이종석이 해요. 그건 뭐다? 이거 셀프 재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 세 사람 중에 적어도 탄핵소추위원장하고 주심재판관은 손을 놔야 정상이에요. 탄핵소추위원장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회피해야 되지. 이거는 이해충돌이 있다.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회피해야 되죠. 이종석도 마찬가지죠. 내를 지명해 준 사람인데 내가 재판에 사실 재판에도 관여하면 안 되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재판에 관여한다 치더라도 내가 주심을 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면 그게 상식 아닌가? 참. 이종석 재판관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경북 출신이더만요.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경북고 출신의 서울대 나와서 사법시험을 합격했다면 이걸 보고 TK 성골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TK 성골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과거 재판 판례를 보면은요, 강자들의 편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키코 사태 기억하시죠? 은행이 한마디로 은행 외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상품을 만들어서 일반 기업들한테 팝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외국하고 거래가 많은 수출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입해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외환의 변동이 심하면은 참 이게 손해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엉뚱하게 자기들은 열심히 사업 잘했는데 외환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피해 주기 위해서 이런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게 키코예요. 키코. 외환의 해지를 위해서 만든 외환 위기, 그러니까 외환 거래의 리스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키코입니다. 그래서 외환이 많이 빠질 때는 또 다른 상품, 다른 파생 상품을 사고, 많이 오를 때 또 파생 상품 또 다른 걸 사가지고 적정하게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키코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외환이 급속도로 변동을 한다든지 많이 예상폭보다 더 많이 변동을 할 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갑자기 상품을 중단해 버립니다. 스톱! 이래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가입한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 때문에 자신들이 온팡 뒤집어 쓰는 거지. 은행이 봐야 될 손해를 기업이 온팡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은행이 미리 기업들한테, 가입자들한테 알려줘야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됩니다.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안 알려주고 있다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가 닥쳐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외환 때문에 회사가 망한 데도 있어요. 이 망한 회사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근데 결국 어찌 됐다? 싹 다 패소야. 이 얘기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동네 변호사 조드로, 거기에 소재로도 등장을 했었죠. 김명민 씨가 그 동네 변호사 조드로 역할을 맡았었죠.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키코 사태랑 비슷한 뭐 이런 걸 재판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기업 그 나오는 사람들이 혹시 그 대법원의 이런 그 태도를 보고 약간의 기대를 가지는 듯 하니까 바로 얘기를 합니다. 기대할 거 없다. 참여정부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하더니 요새는 그냥 다 서울대 출신의 특정 대학 출신의 특정 지역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바로 그 사건, 바로 그 키코 사태의 재판을 맡았던 사람이 이종석입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였는데 은행에 손을 들어주죠. 한편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법농단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하지만 유야무야 끝나버리죠. 더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MBC에서 교양 제작국을 해체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일하고 있던 몇몇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합니다. 또는 정규직도 갑자기 엉뚱한 데로 발령을 받기도 하죠. 이때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이번 김장겸 사장 때가 아마 그때 그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김장겸 사장 편을 들어주죠. 전형적으로 가진 자,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겁니다. 앞서 김종민 변호사 전문가를 기득권이라고 비난해가지고 시궁창에 처박았다. 왜? 본인도 기득권자인 거지 결국엔. 자, 기득권자들로 판사도 만들어져 있고 변호사도 만들어져 있네. 기득권자가 심지어 검사 역할을 해야 되네. 이거 재판 제대로 될까요? 재판관도, 소추위원도, 심지어 변호사까지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로 짜여져 있다면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구성 아닙니까? 잘못된 구성이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래서 또다시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건 아닌지. 그 대못을 받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별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무기력한 거 아닌지. 뭔가 좀 이럴 때면 참 답답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국민들을 믿고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탄핵 심판 해서 뭐 하냐고. 응? 맞서 싸우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 정권은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깽판 놓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쳐다보고만 있어야 됐죠? 자, 최연실님, 기피 신청해도 될까요? 네, 기피 신청해도 됩니다. 적어도 재판관, 헌법재판관은 기피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추위원장 김도읍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해 충돌이 해당이 되죠. 부패방지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적용하면은 김도읍도 나가야 되고
재판관도 나가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또 국민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거를 쳐다보고만 있는지. 자, 최선임님, 진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참 저도 답답합니다. 이 맞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하면 참 답답하네요. 자, 에미님, 전주을 창녕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내일이죠. 내일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전주을, 그 다음에 창녕, 요거에 가서 지금 많이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죠. 창녕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원이 여기 지금 출마를 하신 걸로 아는데 될 것 같다. 조금만 힘을 모아주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한 표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울산에 같은 경우에도 천창수 후보, 아시다시피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가입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돌아가신 노키 교육감의 부군이죠. 남편분 되시죠. 가장 돌아가신 교육감님의 뜻을 잘 실현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전주을 선거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안혜욱 선생이 거기에, 안혜욱 회장이 거기에 출마를 하셨어요. 정말 시원하게 말씀을 하십디다. 자, 그 안혜욱 회장에 좀 많이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혹시 지인들이 거기 계시다면은 꼭 투표 독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 백배님 들어오셨네요. 예, 그 다음에 천상 아리아님 오셨습니다. 테디 열두남매맘님, 초심님의 부탁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예. 전북 전주시 을 지역구 지인 찾기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다네요. 예.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문낭정님, 민주당 일 좀 해라. 클리앙 커뮤니티에도 올라오는 걱정글이 기재되는데 여러분 뭐하냐. 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으리라고 또 믿어봅니다만, 한편으로 또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